지금 시작하기 전에 아마 제가 그 영묘분야하고 항상 같이 가니까 네. 가다 보면 이제 내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하고 서로 이제 한참 감론을박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건 이제 물어보면 이제 아는 대로 얘기해주고 근데 그래도 이제 내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하다 막 한참 또 떠들면 집에까지 갔다 갈 때까지 기가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스님 이제 그 설명하는 거 보고 이제 시기에 대한 개념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완전히 그 다른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그냥 이거는 다 알았냐 그러면서 다시 질문하는데 그냥 이제 답이 저는 그랬거든요. 시기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스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식과 근이 합쳐져서 이제 그 네이처를 만들고 네.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해서 1차 인식을 하는데 1차 인식이 하는 데에는 그 무명이라는 요소 탐이 간섭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웨이처에 대한 알미 이제 생겨나고 거기에서 네. 다시 이제 2차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만약 수가 이제 상에 간섭하여 수의 느낌을 알게 되는 게 이제 식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1차 인식과 2차 인식을 더해져서 그것이 심이라는 게 생기고 심에서 이제 그 업이라는 행위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그러게 되면 거기까지는 지금 잘 잘 정리했어요. 잘 가는데 거기까지 잘 가는데 이제 뭐냐면 그 이제 그 알미라는 거 1차 인식이 됐든 2차 인식이 됐든 이제 알미라는 게 이제 되니까 그게 내는 그거지 분별해서 안다는 거는 어떤 느낌에 대한 알미라는 것도 이게 인식하는 그 작용 플러스 분별해서 안다는 건 알미라는 것 자체가 동반해서 가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인식을 알고 있다 생각을 된다 라는 얘기고 이제 우리 거부님은 안다는 거에 너무 주안점 두지 말아라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엉뚱이 아프리카 사람이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를 갖다가 오늘 본거에서 알 뿐이지 그게 뭐 자동차가 뭐다는 걸 알지를 못하지만 다음에 또 인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이제 뭐냐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이 1차 인식에서 오는 시기라는 것이 1차 인식을 하기 전에 시기라는 것이 누적된 삶이니까 삶에 있어 가지고 자꾸 어떤 형태든지 간에 느낌이 됐든 뭐 말하자면 지식 공부를 해서 자꾸 이제 그 부모님은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할머니 하여튼 느낌을 왔든 누구한테 예를 뭐 할머니라든지 이런 사람도 우리 나이 잡신 분들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알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로 보더라도 느낌이 됐든 누구의 말 들어서 알았든 가르쳐줬든 그러니까 귀로 들었든 눈으로 봤든지 간에 그 알미라는 것이 수반에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알미 1차 인식에 간섭할 때는 이게 벌써 무엇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지금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에 의해서 그 2차 인식을 하는 과정에 또 이제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걸 바로 그 네이처 웨이처를 감가하는 그 순간에 바로 알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알미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그 삶의 기억 속에 인식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했더니 그 개념이 지금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알미에 대한 게 어떻게 일단 과정에 조금 인식 플러스 이 알미 뭐라는 사물을 안다든지 아무튼 뭐 느낌이 했든 괴롭다는 느낌, 즐겁다는 느낌 뭐 이렇게 하든지 아무튼 사물을 분별해서 안다는 안다는 것 자체가 같이 동반된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좀 아직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 말씀 중에 제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이제 그 할머니들은 따로 공부를 안 했어도 안다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들이 학교를 다녀서 배운 게 아닌데도 안다라는 이야기는 그건 그냥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명하다, 지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녀서 많이 배우지 않은 그 연세 드신 노인네들이 삶의 어떤 현명함, 지혜로움을 발휘한다 이 얘기죠. 그 보통 이제 그 노인네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얘기예요? 혼 지식인 얘기. 아니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현명, 지혜롭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도 아무튼 사물에 대한 그 이치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 그냥 느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과부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하여간 딱 찍어서 말하면은 할머니들이 뭐 대학을 배우고 대학에서 뭐 이렇게 뭐 잘 전공해서 배우고 이런 게 아닌데도 뭐 살아가는 데서 참 뭐 이치에 맞는 뭐 이런,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삶의 연륜이 쌓여가지고 이치에 맞는 삶을 산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참 노인네가 현명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요 말은 동의할 수 있죠. 그렇게 현명하다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알비라든가 또는 마음이라든가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제 수행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면 욕계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욕계 중생이라는 현실의 문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쨌든 좋은 거는 다 내 거 해야겠다라는 이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욕계 중생 보고 어차피 이제 마음하고 몸하고 이렇게 내가 돼서 살아가니까 좀 잘 살아보고 싶다. 이럴 때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마음한테 정권을 주고 살아보라 이러면 이 마음이 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공부했지만 마음 자체가 삶의 과정에서의 기억이 누적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의도와 기대라는 것이 속성으로 함께하는 거고 이렇잖아요. 마음 보고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은 마음 자체가, 우리가 욕계 중생이라는 이 현실이 말이죠. 마음 자체가 욕계 중생의 마음인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마음의 동력이라고, 마음의 어떤 활동성의 주된 방향, 어떤 주된 그 역량이 소유적인 거라. 그러니까 소유적인 마음 보고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은 이거는 살아가면 갈수록 좀 더 소유적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내 거를 지키는 삶을 살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남의 거를 뺏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욕계 중생인 우리가,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비록 시작은 또는 지금은 욕계 중생이어도 내가 삶을 향상해야겠다라고 좀 더 발전적으로 살아가도록 삶을 이끌자라고 하는 요 때는요, 마음한테 맡겨둘 수가 없어.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은 욕계 중생은 100이면 100 더 퇴보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삶의 향상을 위해 가지고 주어지는 몸과 마음하고는 좀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욕계 중생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향상해야겠다.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는 몸과 마음과는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이제 여기서 기능이라는 게 제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5가지 기능이라고 알잖아요.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띠 얘기, 사념초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도 했지만 거기에 사띠라고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간 한마디로 그래요. 마음한테 맡겨놓으면 현재 마음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욕계 중생인 인간으로 있다고요. 우리가 다행히 악이나 짐승이나 지옥에 떨어질 만큼 많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존재적인 삶에 올라서지 못한 이 소유적인 존재라는 것이 그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능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그 할머니들은 배운 게 없어도 그렇게 사는 세상 이치를 알고 사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현명하다, 달리 말하면 지혜롭다 하는 이거는 부처님이 제시하는 수행법으로의 기능은 아니지만 아주 그 좀 낮은 등급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거예요. 그런 좀 낮은 수준의 지혜라고 하는 기능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거야. 사실은 지혜라는 기능은 어떻게 생겨나느냐라고 하면 경전이 말하기를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배워서 생겨나기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3가지로 말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할머니들이 모두가 다 현명하지는 않아요. 어떤 할머니는 나이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애가 돼버리는 노인네들도 많잖아요. 그 노인네들은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그냥 살았을 뿐이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현명한 삶을 살아낼까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지혜도 없어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배워서 생기는 지혜도 없고 수행 당연히 못했으니까 수행에서 생기는 지혜도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사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 힘으로 좀 낮은 단계지만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지혜가 생겨나서 마음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보고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곤란하지만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살아봐라. 대신에 혼자서 그 일하기는 힘드니까 지혜라고 하는 기능을 사띠라고 하는 기능을 붙여줄게. 이렇게 하면 기능이 끌어주는 힘 때문에 삶이 향상할 수 있다고요. 정말 저 할머니는 참 진짜 초등학교도 못 간 양반이 저렇게 참 현명하셔, 지혜로워, 세상 이치에 밝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그 할머니의 그런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도와주는 기능이라는 것이 작용한 할머니는 그러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지금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식이라는 거, 또 알미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누적된 식과 지금 여기에 식이 있어요. 누적된 식이라는 것은 살아온 과정, 과거의 삶의 기억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 알고 그것에 의해서 감각하면 인식작용을 하면 식이 새끼쳐진다 라고 해서 식이 누적된 식과 지금 여기에 알갱이로의 새끼쳐진 식 요 개념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이럴 때에 사실은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예요. 알미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이제 법부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우리 쉽게 생각을 해봐요. 알미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아는 일을 하면 아는 일을 했다라는 결과로 생겨나는 것을 알미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인식이라고 하는 이제 인식작용을 하잖아요. 인식작용이 뭐 하는 거냐 하면 대상이 무엇다라고 아는 일을 하는 거라고. 인식이란 말이 그거죠. 예. 그러면 이 대상을 놓고 이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는 일, 인식작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어. 어떤 작용이 있었어. 어떤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에 결과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 생겨나는 결과를 자 지금 요게 이제 볼펜이잖아요. 이 볼펜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제가 요 앞에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았기 때문에 요게 무엇다라고 분별해 아는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분별했다, 인식했다라는 그 하나의 과정에 결과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거는 볼펜이요 라고 볼펜이라는 알미 생겨나는 거죠. 알면 단순히 그거야. 그러니까 인식작용의 결과 암. 근데 이제 요게 요렇게 알미라는 것이 정의된 상태에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인 어떤 작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라는 것은요, 생산 라인에다가 원료를 투입해가지고 뭐 온도, 압력 뭐 이런 조건을 맞춰주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와요. 이거는 그냥 생산 공정에 의해서 제품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여간 그래 로봇하고 인간하고는 좀 다르죠. 로봇을 아무리 인공지능을 뭐 발전시켜 가지고 이래 해도 로봇은 로봇이거든요. 로봇이 가지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로봇도 분명히 그 내장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연산된 결과로 알미 생겨나고 그래서 하는 거죠. 인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 표현하자면 그래 해도 좋아. 말하자면 하여간 그 컴퓨터의 어떤 연산 과정에 의해서 아는 것도 뭐 인식작용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바둑을 그래, 그렇죠. 문자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알미 생겨나요. 그래, 바둑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알파고였던가? 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얘기 한번 했었죠. 이세돌을 이길 수는 있지만 알파고가 이겼다 기쁘다 라고 해서 자기의 그 행복함을 알파고 자체가 경험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 그때 우리 봤잖아요. 딱 그거예요. 기계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인간은 똑같이 두뇌에 의한 연산작용? 만은 아니지. 그러니까 두뇌에 의한 연산작용도 작용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컴퓨터, 기계하고 달라가지고 단순히 기계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좀 넓게 보면 생명,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요거 우리가 이제 그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것으로의 유신 이런 말을 쓰죠. 어쨌든 요 존재,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살아가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컴퓨터가 어떻게 하는 이거하고는 조금 생존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아는 작용을 할 때 그 아는 자가 누구냐? 컴퓨터는 단순히 반도체가 한다고 말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이 컴퓨터적인 기능을 통해 가지고 물질적인 기계의 작용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존재는 머리, 두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을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두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중생하고 기계의 차이잖아요. 바로 중생은 어제도 우리가 본 거지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게
안식 내지 의식과 안근 내지 의근, 식과 근이 더해져서 감각주관이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어떤 역할에다가 이제 식이라고 하는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게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기억이 누적된 상태로 단순히 이게 기억이 알미 누적된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하고 이 생명하고가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는 연산작용, 인식작용을 하면 결과로 알을 만들어요. 근데 생명은 뭐 그냥 인간으로 보죠. 인간은 컴퓨터하고 다른 점이 바로 단순한 기계적인 작용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어떤 것이 이 인식작용의 실질적인 주체가 된다고. 뇌라고 하는 안이비들신의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이런 몸이라는 것을 도구로 활용을 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대상을 직접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상을 보고서 생겨나는 알미라는 것은 동등하게 생겨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부처님이 여기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정의를 해주잖아요. 기계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알에 불과하겠지만 우리가 생명이 인식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알았다라고 하는 요 알문, 알미, 대상이 무엇하라는 알미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단순한, 그러니까 정적인 것으로의 알미 아니라 이게 마음이 생겨나는 거다 라고 해서 1차 인식에서 생겨난 그 알을 식이라고, 마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 상태를 우리가 말하는 게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지만 단순한 알미 아니라 마음이 생겨난 거기 때문에 식이라는 마음으로 부르고, 이 식이 2차 인식이라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생명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암과 식이라는 거 어떤 차이냐라고 하면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을 만드는 거 하고 마음으로 삶의 주체를 삼는 이 우리가 보고 아는 거하고가 달라. 알파고가 이세돌은 이길 수가 있지만 알파고가 한 점 두었다라고 하는 고 연산된 알미, 우리와 같은 마음이어가지고 느낌을 함께 느끼면서 2차 인식의 과정에서 탐을 만들어가지고 몸집을 부풀려서 쉼이 되는 이런 못해요. 요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암과 식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스님, 네. 제가 잘 이해했다면은 법은님이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식온에 네. 식온에 알미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배우고 뭐 해서 한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자동차다, 자동차의 기능은 이렇다 이런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 지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아니, 예를 들면, 아까 할머니 말씀도 드렸지만, 그건 뭐냐면, 지혜와 지식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다는 건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식이 아니더라도, 일단 말하자면 안식이 아닌 이식이 아닌 비식이 아닌 이런 거 기도 통해서라도 누구한테 알게 되면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입체가 외입체를 감각하는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게 교육을 통해서 했더니 이렇게 그 전에 해서 이걸 볼펜으로 하자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는 거지만은 이걸 배우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봐도 사실 이 볼펜 이름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를 거 아니에요.
것으로 인식되는 거죠.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인식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그 교육을 맡은 사람과 대학교 교육을 맡은 사람과 알 자체가 다르지. 그것이 이제 지식이겠죠. 그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내입체가 외입체를 그 감각하는 그 순간에 분별해서 아는 것, 그 자체가 알미지 않느냐 이게 뭐냐니까 사물을 인식해서 저게 뭐다는 걸 아는 것. 외입체에 대한 암이죠. 그래 그게 알미예요. 외입체 그러니까 그 알미라는 건 그 감각하는 순간에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알미라는 게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맞아요. 맞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안다는 거는 뭐라고 안다는 건 지식이지. 알미 아니라 식이라는 건 단지 그냥 그 쌓여 있는 것이다. 내가 어저께 말하자면 본 거니까 이것이 여기 자동차라는 몰랐던 사람, 자동차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쌓여만 있다. 근데 오늘 봐도 자동차를 그 당연히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 근데 그 감각에서 알아들이는 그 과정은 그걸 꼭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참 표현하기 좀 근데 지식이라는 것도 잘 알미. 이렇게 봐요. 지식이라는 것도 아니야. 알미고. 그러니까 뭐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문으로 지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고 예.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것도 알미고 예. 그걸 지식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예. 어쨌든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알미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아야 세상 살기가 쉬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한다라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알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학교를 못 갔어. 예. 그러면 학교를 못 간 사람은 학교 가서 무언가 인류의 제도권에 의해 가지고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는데 편리한 그렇게 필요한 알을 직접 배우지는 못했어도 그러나 어쨌든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니까 무언가를 하는 가정에서 그이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다는 것은 학교 가서 배워서 아는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암도 따지고 보면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해가지고 그걸 감각된 대상을 인식해서 아는 거 말고 다르게 생겨나는 알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에 배워서 아는 것도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해가지고 인식해서 아는 거 말고는 다른 알미 없어요. 물론 뭐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내면에서 생겨나는 2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그 단계적인 알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뭐 내면에서 생겨나는 거고 일단 세상살이에서 알미 생겨났다라는 것은 지식인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는 요것도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했다 인식해서 아는 거고 그냥 배우지 못한 상태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대로 아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역시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내입처로 외입처를 인식해서 생겨난 알미예요. 여기에는 지식이다 뭐 아니다라는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전적으로 봐도 지식이라는 거하고 알하고는 알을 유의어식으로 지식이 나타나지 뭐 지식 있고 학교에서 배운 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든 똑같아요.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은 100%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해서 감각 대상이 인식되어서 인식의 결과로 알미 생겨난 거예요. 그게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가지고 쌓여 있는 게 누적된 알미라고 하는 우리 식이에요. 예. 이 상태에서 허우님 이제 여러 번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르는 거, 처음 보는 거 있잖아요. 예. 처음 보는 것도 동일해요. 뭐 인류 역사상 발견, 발명 이런 게 다 이전에 없던 거 찾아내고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아. 지금 보았는데 아마도 살아가면서 한 절반은 그동안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걸 거고 한 절반은 처음 보는 거라서 모르는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아는 것이 색성향 미적 법의 대상으로 지금 감각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누적된 알미죠, 식.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본 거 요거는 파란색 볼펜이에요 라고 그냥 알면 돼요. 뭐 그리고는 요걸 상대로 이어지는 인식 과정에서 행위를 하겠죠. 그런데 뭐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알미 생겨나겠어요? 내가 모르는 거네? 라는 알미 생겨나겠죠. 뭐. 다만 보이는 거면 내가 모르는 색이네? 라고 모른다라는 안식이 생겨날 거고, 처음 듣는 소리가 생겨나면 성인데 내가 모르는 성이다 라고 하는 모른다는 이식이 생겨나겠죠. 뭐. 네. 뭐 그러다가 그게 이거를 보고는 몰라 이래고 떠나버리는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거네? 처음 보는 거네? 그럼 이게 뭘까? 라고 행위의 과정에서 호기심이 생겨나면 이게 무엇일까를 따지고 들겠죠. 뭐.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피자 얘기를 했잖아요. 피자라는 게 몇십 년 전에는 하여간 한국에 수입이 됐는데 막 그 광고를 막 때리고 그랬는데, 피자라는 거를 처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지? 모르는 거네? 그게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는 이게 모르는 거였는데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을 닮았지? 라고 보니까 빈대떡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피자를 보고 처음에는 모르는 거 이랬다가 그 다음번에는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무엇을 닮았지? 라고 분별되다 보니까 빈대떡을 닮았네? 그러니까 한동안 그죠? 우리 몇십 년 전에는 피자 서양 빈대떡 이렇게 많이들 불렀었잖아요. 서양 빈대떡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뭐. 그럼 그 순간부터 그 피자는 서양 빈대떡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제 누적된 시기에도 이거는 서양 빈대떡이요 이래 되겠죠. 뭐.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서양 빈대떡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좀 자주 만나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양 빈대떡이라고 부르는 게 되게 좀 말도 길고 촌스럽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좀 더 쉽게 폼나게 불러볼까?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저 영어 단어 쓰는 거에 이래 하니까 이거를 서양 사람들은 피자라고 부르더라. 우리도 피자라고 부르지 뭐. 라고 해서 거기에 피자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피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순간 이제 이것에 대한 누적된 알은 피자라고 아는 마음으로 쌓이는 거죠. 뭐. 그 다음번에는 서양 빈대떡 달라고 하나? 피자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어떡합니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모르는 대로 그럼. 써야겠죠. 모른다라는 식이 생긴 거고, 그 모르는 그 모르는 것이 우리 삶에 비중을 갖고 참여하는 거라 그러면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무식해지는 거고 사는데 불편이 따르니까 이제 그 모른다라고 알려진 그곳에 어떤 형태로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아는 거지 뭐. 그럼 이름이 붙여진 상태로 삶이 진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게 아니고 이름 붙여진 대로 아는 거고, 그게 한 번 붙여진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름 바꿔 이러면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A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B라고 불리는 거라고 알게 되는 거고, 뭐 그냥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삶이 확장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전혀 문제될 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본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거면 아는 것이다라고 새로운 알미 생겨나서 그거에 대해서 행위할 거고, 모르는 거라 그러면 모르는 대로 알았다가 필요하면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과정을 밟아갈 거고, 뭐 딱 이런 개념이죠. 뭐.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안 내입체가 저기 내입체가 외입체를 감각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알미라는 그 형태. 그렇죠, 뭐 맨 그럼요. 처음에라고 예. 보면. 그럼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 제가 지금 법부님을 보고 담마라가 법부님이 오셨다 이렇게 담마라가 법부님이라고 아는 것이 감각한다라는 것은 그냥 해피 스님의 마음이 해피 스님의 안근을 통해 가지고 몸을 통해서 몸을 지원해서 거부님이라는 대상을 주목하면 요거 자거한다 그러고 요것이 인식작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거되어 가지고 인식한다라고 하면 그 인식의 결과로 자거했기 때문에 인식된 결과로 담마라가 법부님이다라는 알미 생기잖아요. 이때에 이 담마라가 법부님이라는 이 알미 생겨나 있는 상태가 1초 전에 보았던 법부님에 대한 알미냐? 아니다 이거요. 지금 대상인 법부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동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내입처인 해피스님하고 외입처인 담마라가 법부님하고 인식에 의해서 생겨난 담마라가 법부님이요 라는 안식하고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만난다. 요게 삼사화합 촉이고 그러면 거기서 법부님을 보았더니 즐겁다라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요런 수까지 결국은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5개가 동시인 거예요. 이게 동시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시기에 다 포함되는 거. 포함된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과정이죠. 이게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식은 식이고 예. 근은 근이고 색은 색이고 생겨난 새끼젖인 안식은 새끼젖인 안식이고 삼사화합 촉은 촉이고 촉에서 생겨나는 수는 수요. 이게 다 다른 거요. 다 다른 거지 이거를 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식이 내 마음이니까 이 식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누적된 식이 안근과 그 근과 함께해서 색이라는 대상을 감각해가지고 새끼젖인 안식을 만들고 그러면 삼사화합 촉이라는 현상을 거쳐가지고 거기서 안촉에서 생겨난 수라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이런 것이 각각의 다른 것들이 삶의 전개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삶을 구성하는 각각의 법들로서 존재하는 거지 이게 그게 다 식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다른 거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나 다 다른 것들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구성된 과정을 살기 때문에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스님 말씀은 그냥 식은 식일 뿐이고 알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는 과정. 아니. 식이 근과 함께 대상을 인식하니까 거기서 알미 생기잖아요. 예. 알면 그렇게 생겨나는 거야. 근데 이게 컴퓨터가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는 거다 보니까 컴퓨터는 기계적으로 알을 만들지만 사람은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인식의 결과로 색이 무언지 아는 알미 생기는데 이게 단순한 알미 아니라 이 알을 몸통으로 하는 지금 저기 담마라가 법부님 몸이 있죠. 근데 법부님 몸만 있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몸 안에 법부님 마음도 있죠. 그러면 법부님이라는 몸통을 가진 그러니까 몸통으로는 표현하자면 고깃덩어리로 구성된 몸통이 있어. 근데 이게 단순히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마음과 함께해서 담마라가 법부님이라는 하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이 몸통이지만 담마라가 법부님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단마라가 보부님이 행위를 살아가고 있잖아. 만약 이게 단마라가 보부님이라는 어떤 생명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일 것 같으면 고기 덩어리는 그냥 쓰러져 있는 거지 이 고기 덩어리가 지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걸어가고 밥 먹고 이래는 안 하잖아. 몸통으로는 이 고기 덩어리로 구성된 몸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고기 덩어리인 몸통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단마라가 버부님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가잖아. 몸통하고 이 몸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는 다르죠. 요거 분명히 이해되나요? 네. 이제 마음,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야. 대상을 보았더니 대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알미,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가 결과치를 만들듯이 알미 생겼어. 근데 이 알미 비유하자면 고기 덩어리로 된 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겨난 알미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런 알미 아니고 인간이 인식하는 결과물이라서 알미라는 것을 몸통으로 하는 가운데 이게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인식의 결과로. 그러니까 인식의 결과로 컴퓨터의 연산작용과 같은 이런 측면으로는 볼펜이요? 라고 하는 알미 생겨났어요. 그죠? 이게 볼펜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게 컴퓨터가 아는 게 아니고, 그죠? 컴퓨터도 이걸 보고, 저 앞에 있는 거는 볼펜입니다. 요즘 차도 운전사 없이 그 인공지능으로 차가 가잖아요. 그 차가 운전해 가다가 앞에 무언가가 있으면, 앞에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알잖아. 그래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정지를 하든 피해가든 이래 하잖아요. 그 컴퓨터도 이렇게 대상을 보면 알미 생겨난다고. 그러나 컴퓨터가 아는 거는 그냥 알미요. 기계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할 뿐이에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근데 버부님이 볼펜을 보고는 볼펜이다라고 알았다라는 요거는 볼펜이라는 알미 생겨난 건 맞는데 이게 버부님은 컴퓨터하고 다르잖아. 인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버부님이 알은 요거는 단순한 알미 아니라 볼펜이어라고 하는 알미 몸통이 된, 그러니까 이 알을 알갱이로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다 이거야. 좀 전에 말했지만 고기 덩어리로 구성된 버부님 몸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몸만 가지고 버부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몸만으로 말하면은 그냥 바닥에 쓰러져서 다른 생명들의 먹이가 되는 고기 덩어리라고. 근데 여기에 버부님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과 함께함으로써 내 몸이 되고 내가 되어가지고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몸통이라는 거하고 이 몸통에 생명력을 불어넣어가지고 내가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인식에서 생겨난 알미라는 것도 컴퓨터가 연산작용을 통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낸 암하고 사람이 대상을 보고는 이것은 무엇다라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처님은 단순히 알미라고 말하지 않고 인식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이것이 식이라는 마음이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더 이상은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명이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살아가는 중생이라고 하는 하여간 돌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서 내가 인식한 요것이 단순히 알미 아니라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 설명 이상은 제 능력 부족인지 몰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한 걸 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는 남은 게 버부님이 10번, 100번 제 이야기를 반복 생각해가지고 스님이 설명한 게 이런 얘기구나라고 버부님 안에서 이 부분에 눈을 떠야 돼. 이거는 사실은요. 아마도 제가 모른다라고 답하는 것으로
제가 몰라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닐 거예요. 이 이상 이 부분은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건 버부님이 요거 지금 동영상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10번이든 100번이든 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버부님이 암과 식은 다른 거구나. 암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으로의 식이라는 것은 요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라고 어느 순간 버부님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런 방법 말고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거가 아니거든요. 요거 제가 설명 그만하려고 발뺌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설명 가능한 모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얘기였구나. 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했지? 하실 날이 곧 올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새출발법회는 새출발법회 대신에 단마라가 법부님이 삶의 메커니즘, 우리 삶을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를 질문해 주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우리 옛날부터 해피스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대화한 곳으로 1시간 공부한 거로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념처가 대념처경이 말하는 이 사념처가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수행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완성된 개념으로 설명드린다라고 보지는 마시고요. 이제 좀 하여간 단초를 찾았다, 뭐를 하여간 풀었다, 이렇게 그런 정도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마리를 잡았다. 실마리를 풀었다, 맞죠? 실마리를 잡았어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 중요한 공부 잘 했습니다. 저도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오늘 이건 형편되는 대로 답변 드렸습니다.